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세션으로 그 자바스윙 GUI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거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GUI 컴포넌트 API,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빌드업 하는지를 보고 예제 코드를 보고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랩을 넣어놔서 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컴포넌트 API는 어떤 클래스 단위가 되는 거죠. 자바에서는 GUI 컴포넌트 이퀄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J 버튼 이런 것들이 GUI 컴포넌트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요거는 클래스라는 거죠.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에는 우리가 클래스에는 어떤 그 속성이 있죠. 속성이라고 하면 클래스의 필드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메소드가 있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UI 컴포넌트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는 이벤트들이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G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느냐. 먼저 GUI 컴포넌트의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화면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UI가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 안에 포함될 GUI 컴포넌트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컨테이너가 아니라면 GUI를 만든 것들을 컨테이너에 붙여주는 작업, 즉 add to parent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isten to it. 그래서 어떤 GUI 컴포넌트의 이벤트가 버튼이면 버튼 클릭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듣는 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지금 아래에 나온 대로 이렇게 아래 순서로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맨 앞에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리고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추가를 하는 부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 이벤트 추가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드는 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어떤 객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어떤 J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에 new J 버튼에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선 컨피규어를 해야 됩니다. b.text에 press me 해서 이렇게 어떤 필드에 직접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필드에 액세스하는 부분은 자바에서는 퓨즈죠. 왜냐하면 인캡슐레이션이란 그 개념을 가지고 메소드를 퍼블릭하게 써서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프로퍼티에 직접 접근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라면 b.setText에서 pressme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다면 버튼을 컨테이너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이 존재한다면 패널에 버튼을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패널도 J프레임에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넣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벤트 넣는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을 하는 거는 맨 윈도우의 그 사각형 이 프레임 먼저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뭐 패널이 하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버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스너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데부터 스페시픽하게 내려오게 되고요. 추가를 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 리스너가 먼저 컴포넌트에 부착이 되게 되고 컴포넌트가 패널에 부착이 되고 패널이 프레임에 부착되는 이 크레이트 생성을 하는 거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그젠플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요. 프레임을 지금 패널을 만들고 그리고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큰 데에서부터 작은 데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패널에 버튼을 붙이고 버튼에 프레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쭉 큰 걸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F 프레임에 set 비저블을 하거나 점 show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뒤에 그러면 요거는 이제 example 코드고 실제 전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게 되면 헬로 월드 안에 J프레임 하나 넣고 패널 넣고 버튼 넣은 다음에 버튼에 패널에 버튼을 붙이고 그리고 프레임에 패널을 넣어 주어서 그래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화면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내용을 빼고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가서요. 코드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은 컴포넌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메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메인에 J프레임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J프레임은 new 프레임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부터 만들어 줬어야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그냥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타이틀 섹션 넣어주고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은 임포트가 안 됐기 때문에 임포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J 패널에 패널을 하고 이건 프레임에 붙는 파트죠. J 패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J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J 버튼을 하고 여기다 new J 버튼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press V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임포트가 안 된 상황이니까 임포트를 그냥 쭉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큰 데에서부터 작은 데까지 생성을 했다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패널.add를 하고 button 해서 버튼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F에 set 프레임에 set 컨텐트 펜을 하고 그 컨텐트 펜에다가 지금 그냥 패널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프레임 한 다음에 show를 지금 하고 있는데 show 말고 set 비저블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지금 show는 보게 되면 지금 디저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eprecated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deprecated 된 것은 삭제는 안 했는데 더 이상 쓰지 말라라고 권장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show는 쓰지 마시고 set visible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e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돌리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하면 press me 버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빠진 부분을 좀 넣어주면 되는 거죠. frame.setSize를 해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1100과 200으로 넣어주게 되면 300픽셀과 200픽셀의 윈도우 창이 뜨게 되겠죠. 그래서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레스미한 이 형태의 윈도우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끄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X를 눌러도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frame.exit unclose가 있죠. 그래서 쭉 끝날 때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렀을 때 같이 이렇게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UI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UI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같이 해보면 지금 보게 되면 뭐 페런하이트 템퍼러처가 있고 셀시어스 템퍼러처가 있고 컨버트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의 코드를 그냥 약간 바꿔주게 되면요. 지금 프레스미니까 프레스미 위에 이걸 컨버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버트해서 요거는 이제 하나가 지금 추가된 거죠.
근데 앞에 지금 이름이랑 텍스트 필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에 붙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J 레이블이 그 레이블 1 이것이 이제 new J 레이블이 있고 여기에 파트에 이렇게 페런하이트 템퍼러처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까지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아래 레이블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있는 거 그냥 2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셀시어스 템퍼러처라고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이블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이건 J 텍스트 필드 1은 new J 텍스트 필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제 생각에는 한 10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길이를 뜻하는 게 될 텐데요. 예, 별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요것처럼 여기도 아래도 하나 더 필드를 만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컴포넌트들은 다 이제 만드는 거고요. 붙이는 순서는 반대이고 모양 컴포넌트 사이에서는 모양을 배치하는 그 순서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버튼을 했는데 버튼 전에 보게 되면 패널에 붙어야 되는 게 필드 둘, 셋, 네 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레이블 1이 있고 두 번째 레이블 2가 있고 레이블 2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텍스트 필드가 와야 되는 거죠. 필드 1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 2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텍스트 필드 2가 있고 그리고 나서 버튼이 마지막에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랑 유사한 형태의 UI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이제 설명을 대략 드렸고요. 그 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 3장 정도 붙여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컴포넌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걸로 그냥 추가적으로 붙여놓은 건데요. 일단 컴포넌트는 컨테이너를 포함된 재체상이고 이 자바 x.swing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한 컴포넌트가 버튼 사용했고요. 레이블, J 레이블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J 텍스트 필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건 에리어가 있고 패널 우리 사용했고요. 체크박스 사용 안 했고요. 콤보박스 사용 안 했고 레디오 버튼 사용 안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그냥 J패널, J프레임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박스도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J가 있는 게 있고 J가 없는 게 있는데요. J가 있는 게 이 스윙 쪽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컴포넌트고요. 그냥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 AWT에 해당되는 J 없는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